사과로 얼룩진 대선.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가족 리스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방금 보신 것처럼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에 사과했는데요. 일각에서 억대 도박 의혹이 제기되자 잃은 돈이 1,000만 원쯤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재명 후보 장남 관련 논란은 도박 의혹뿐이 아닙니다. 성매매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후보의 장남이 직접 올린 글을 보면 이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또는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유흥 다녀왔다, 안마 받으러 간다, 위치 아는 사람 정보 좀. 마사지 시간도 안 지키고 이런 내용들이 삭제가 지금은 됐다라고는 하지만 포함이 됐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장남이 불법 마사지 업소를 출입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네,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 후보 얘기는 나도 알 수는 없지만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밝혔는데 불법 도박 의혹에서 성매매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 아들이 이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진 거는 이제 일부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일단 상습 도박은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이제 안마시소 가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글의 내용을 보면 여성을 굉장히 비하하는 내용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이 선거 전략으로 주요 이제 20, 30대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동안 굉장히 집중을 해왔거든요. 20대와의 모임을 만든다든지 이 선거 전략도 그렇게 짜왔는데 사실 이런 주제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이슈죠. 더군다나 이제 이 아들이 청소년이고 그러면 또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 원래 나이가 29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게 지금 벌써 수년째 계속되어 왔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동안 보면 이런 도박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이런 거 없애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전부 다 차단시키면 된다. 이 보통 우리가 보면 이 명함형에 이제 전화번호를 꼽아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전부 다 수거해서 다 잘라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성남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지금 과연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대장동 문제로 해서 과연 행정에 어떤 잘하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자녀 문제, 본인도 사실은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자녀 문제까지 비롯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특히 본인이 한 20, 30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아마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나 유튜버 등이 이 후보의 장남을 고발했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수사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근데 이 후보 자체가 잃은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도박 금액이 수억대 이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도박주에는 판마다 그 도박 금액을 계산하거든요. 예컨대 10만 원짜리 도박을 100번 했다. 그러면 내가 10만 원 갖고 했으니까 10만 원 도박죄가 아니고 1,000만 원 도박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도박 금액을 다 합산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000만 원을 잃었다. 그러면은 도박 금액이 제가 봤을 때 수십억 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금액 자체만으로도 상습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우리의 치료받게 하겠다 그 이야기.
이야기거든요. 네.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독성이 있다는 이야기고 중독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니까 경찰에서 수사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중대한 도박 범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가 말씀하신 도박 금액은 아직까지 추정이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더 논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장남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고 후기를 올린 그날은 바로 이 후보 모친, 그러니까 장남의 할머니 발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글이 올라온 게 지난해 3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 모친이 3월 13일 별세했고 3월 15일 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인 다음 날 이런 글을 올린 건데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은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보면 오전 7시부터 한 11시간 동안 포커 게임을 했다. 그리고 딴 돈으로 안마를 받으러 갔다. 이런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최재문 교수님, 예. 이 논란도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물론 이 글을 올렸다고 해서 반드시 그날 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글을 올렸다고 실제 실행이 했느냐 안 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후보에서 얼마나 이런 글을 보면서 황당하겠습니까? 본인의 아들은 제가 볼 때 아마 그 전날 그 인터넷상에서 채팅할 때는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한 적 없다고 얘기했다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20대 성인인 이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만약에 불법적인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아들도 처벌받게 해야 된다. 수사도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나온 사실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해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 받게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도덕적으로는 국민들 앞에 이것도 하나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감수하고 가야 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아들이 정말로 불법적인 일을 했거나 실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도 명확하게 원칙적으로 처벌받게 되면 받게 되고 수사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경기도 지사가 모친상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코로나 상황 막 시작될 때 아니었습니까? 3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지사가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상을 최소화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아들은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그런 거 올렸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참 그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계 사실이라면 네네.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씁쓸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과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후보 역시 아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저희가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자신이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번 사과 적절하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보통 이렇게 대선전이 좀 치열해지면 그러니까 사실관계보다는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딱 처음에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 무조건 사과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아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했듯이 사실관계를 따져봐서 문제가 있으면 사과한다. 이게 맞는 아주 그 해법이에요. 근데 정치권은 그 해법에 정반대입니다. 일단 사과부터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저 사람 문제가 있네, 저거 잘못했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거기에 대해 사과를 하는 게 이제 정치의 어법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이재명 후보와 비교되는 게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문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과를 해버렸어요. 예. 거의 뭐 몇 시간 만에 사과를 해버렸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한 이틀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처음에 이야기는 이게 사실관계 따져봐서 그다음에 뭐 사과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넘어갔는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거 빨리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날 사실은 아침에 굉장히 아마 후보를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사실관계가 아직 증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라고 했지만 그거는 그 법조계의 이야기고 이 무조건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정치 쪽의 어법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뒤늦게 수용을 한 거죠. 근데 이미 국민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늦은 사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기자들이 물을 겁니다. 아마 예. 오늘 또 물을 거고 내일 또 그렇죠. 물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도 계속 사과를 해야 돼요. 결국 국민들이 나중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할 때까지 사실은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의 경력 중에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혹은 과장된 건지 구체적으로 해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제기된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 몇 가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2년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로 활동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자 재직증명서는 단체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당시 협회장 그리고 사무국장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어떤 직인이나 일련 번호 등이 양식과 다르다 이런 의혹이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미술 세계 대상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25년 전 일이라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1995년 당시 미술 세계 대상전의 수상자 명단에는 김건희 씨나 혹은 개명전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2003년도에 삼성미술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경력을 밝혔지만 당시에 삼성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씨는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분당에 있는 삼성 프라자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KBS 보도에 따르면 삼성 프라자 갤러리에서도 전시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하지 않자 오늘 조금 전에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 행사를 마쳤는데 그 자리에서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위 이력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그 어제 사과하셨는데 이후에도 사실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사과하신 건지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거는 앞으로 어떤 나중에 무슨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제가 어제는 제 아내를 대신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더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사실관계가 다 밝혀지고 나서 이제 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이셨는데 좀 바꾸신 이유는 뭘까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최지문 교수님, 조금 전 이현주 위원께서 정치에서 헌법상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보다 태도다, 인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과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허위인지 사과가 없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마지못한 사과가 아니냐 이렇게 또 지적을 해요. 근데 조금 전에 기자들 만나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노코멘트란 말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또 하나 제 아내를 대신해서 사과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본인이 뭐 결혼하기 전에 일이니까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결혼한 뒤에도 의혹이 생긴 게 지금 있습니다. 제 아내를 대신해서 했다는 말은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런 태도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뭐 본인이 그걸 모르고 아내가 한 일이고 몰랐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럼 반대로 해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얘기도 안 하고 혼자서 성인 돼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체? 저는 윤석열 후보의 대응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과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하고요. 내용도 중요한데 두 가지 다가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인터뷰에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했다까지 얘기했어요.
했어요. 그럼 사과하는 게 맞죠. 빨리 해야 되고 두 번째 내용도 가능한 한 확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사과의 진정성 확보하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됐던 것. 또 하나는 일부가 허위라고 전체가 허위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지금 대선에 나온 게 공정 이런 거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받을 일이 있다고 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저도 이 말은 제 아내를 대신해서라는 말을 쓴 것도 저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도 제 책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이제 쭉 보면은 앞선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논란 때와 비슷하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지난 4일간 이 논란과 관련해서 윤 후보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YTN의 그 기사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YTN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대학에 아는 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숭고한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게 밝혀지면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앞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사과를 했을 때도 처음에는 좀 이제 부인하고 언론 탓을 하다 결국 수용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과정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까지 하셨지만 사과하는 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유 여하 그 빌미로 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못했다. 그거는 그런 사과는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과할 부분만 사과하시면 되지 사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왜 사과한다라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 저런 그 표현이나 저 태도는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검사가 조폭 불러놓고 한 대 딱 때려놓고 야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옛날 그 카이사르가 시저가 유명한 말 하지 않았습니까? 시저의 마누라는 의심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윤석열 후보가 카이사르랑 똑같은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씨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적시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는데요. 윤 후보 사과와 별개로 해서 아직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은 김건희 씨의 태도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가 처음 나온 날 한 언론사 카메라에 김건희 씨 모습이 잡혔는데 도망치는 듯한 모습에 큰 논란이 됐었죠.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 씨, 공결정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현정 위원님, 네. 조금 전에 김건희 씨가 막 도망치듯 달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위 토픽감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었는데 저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공개 행보에 나설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참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정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후보의 부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사업도 있고 본인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남편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대선 후보 부인이 돼서 저렇게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불편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 또한 운명입니다. 사실은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이제 그렇게는 지난 3월달 윤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면서부터 저는 그때도 마음의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후보 경선에 나설 때도 그때 캠프 내에서도
저는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팀들이 구성이 돼서 준비를 했더라면 저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거를 좀 회피하고 어떤 거부를 하다가 결국 또 이제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본인은 본인의 문제다라고 해서 또 윤 후보 본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보 부인한테 저런 걸 이야기를 하질 않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지경까지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갑작스럽게 언론이 들이닥치니까 이제 당황해서 고개를 숙이고 또 언론에 나오는 모습도 국민들이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영부인이 되실 분 가능성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영부인상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있으면 그렇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일단 이거는 선대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언론이나 국민들 앞에 뭔가 사실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은 또 본인 나름대로 내가 왜 이게 지금 선대위에 통제를 받아야 되냐 또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 언론이 불쑥불쑥 찾아가니까 저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의 본인의 이 상황이 자체가 그냥 주어진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관리나 어떤 준비는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하는 게 저는 수순이지 않는가. 만약 그걸 거부할 경우는 앞으로도 더 사실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네.